저는 이제 막 명절 가족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여행이라고 해야 할지 노동 캠프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나이 65입니다.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시큰거리는데 이번 추석에 아들네 가족이랑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아니, 좋을 줄 알았다고 해야겠죠. 어머니, 아버지, 이번 추석엔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랑 제주도 가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효녀네. 시부모 생각을 이렇게 해주다니.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출발 전날 밤 10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짐은 어머니가 좀 싸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회사 일 마무리하느라 너무 바빠서요. 아이들 옷이랑 세면도구, 간식, 장난감, 리스트 카톡으로 보낼게요. 리스트를 받아봤더니 A사 용지로 2장이에요. 손자 2, 손녀 1, 새 아이의 물건을 다 챙기는 거예요. 기저귀는 몇 개, 물티슈는 어떤 브랜드, 선크림은 SPF 몇 이상, 며느리, 내 짐은 아, 제 건 간단해요. 제 방에 있는 캐리어에 옷 몇 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날 밤 나는 새벽 1시까지 짐을 쌌어요. 우리 노인네 짐도 있고 아이들 짐도 있고 손자가 좋아하는 공룡 인형도 빠뜨리면 안 되고 손녀가 먹는 특정 브랜드 요구르트도 챙겨야 하고 옆에서 영감은 코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 짐은 당신이 싸요. 했더니 당신이 더 잘 챙기잔소. 하면서 돌아눕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이 여행이 어떻게 될지. 다음 날 아침 5시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비행기가 9시 비행인데 왜 이렇게 이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교통체증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더라고요. 공항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저한테 말해요.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저는 면세점 좀 둘러볼게요. 어머니도 쇼핑하고 싶으시면 애들은 아버지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사라지더니 1시간 30분 뒤에 나타났어요. 그 사이에 손자는 배고프다고 울고 손녀는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고 막내는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영감한테 당신이 좀 봐요 했더니 나는 애들 다루는 법을 모르잔소. 당신이 봐요. 나는 짐이나 지키고 있겠소. 하면서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펴더라고요. 화장실을 3번 왕복했어요. 손녀 데리고 1번, 기저귀 가방 가지러 1번, 막내 기저귀 갈고 또 1번. 무릎이 벌써부터 쑤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엄마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다 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비행기 탑승할 때도 그래요. 며느리는 아들이랑 손잡고 먼저 들어가고 나는 캐리어 2개 끌면서 아이들 셋 데리고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앞에서 아들이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비행기 좌석 배치가 또 가관이에요. 아들 부부는 앞쪽 창가 좌석에 나란히 앉고 나랑 영감은 아이들 셋이랑 뒷좌석이에요. 어머니가 애들이랑 앉으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비행기 1시간이 지옥이었어요. 손자는 계속 발로 앞좌석을 차고 손녀는 콜라를 쏟고 막내는 이륙하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앞좌석에 앉은 아들 부부는 이어폰 끼고 영화 보면서 손잡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승무원이 와서 손님, 아기가 많이 우는데 괜찮으세요? 하니까 며느리가 뒤돌아보면서 어머니, 애 좀 달래주세요. 하더라고요. 나는 1시간 내내 막내를 안고 흔들고 손자한테 과자 주고 손녀 흘린 콜라 닦고 옆에 영감은 또 코 골면서 자고 내릴 때쯤 되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65 할머니가 돌도 안 된 애를 1시간 동안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팔이 저려서 감각이 없어요. 제주공항 도착해서 렌터카 빌렸어요. SUV 한 대였는데 짐을 싣는 건 당연히 누구 몫이었을까요? 아들이 운전석에 앉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아서 내비게이션 설정하는 동안 나는 트렁크에 캐리어 싣고 있었어요. 영감은 화장실 갔다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어머니, 애들 카시트 장착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저번에도 해보셨잖아요. 카시트 3개를 뒷좌석에 장착하는데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아직 안 끝나셨어요? 예약 시간 늦겠어요. 며느리가 창문 내리고 재촉했어요. 결국 지나가던 렌터카 직원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하시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숙소는 펜션이었어요. 아들이 이번엔 호텔 말고 펜션으로 했어요. 어머니가 주방 있는 데서 음식 해 드시면 더 편하시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이유구나. 짐 풀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애들이 배고파하는데 라면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좀 쉬어야겠어요. 비행기 타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비행기에서 나는 뭐 했는데요? 영화 보고 잤나요? 주방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냄비, 그릇, 수저, 라면, 계란. 다 사와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트는 차로 5분 거리래요. 다녀오시면 되죠? 아들이 소파에 누워서 말했어요. 너희 아빠는? 아버지는 피곤하시대요. 방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나 혼자 마트 갔어요. 운전은 물론 못하니까 택시 타고, 장 보고, 무거운 짐 들고, 다시 택시 타고 왔어요. 돌아와서 라면 끓이고, 계란 삶고, 김치 썰고, 점심상 차렸어요. 와, 어머니 라면 진짜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맛있다고만 하더라고요. 나는 애들 먹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손자가 국물 쏟을까봐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손녀 음식 시켜주고 막내 이유식 먹이고 점심 먹고 해수욕장 갔어요. 어머니, 제주도 왔는데 바다 가야죠. 바닷가 도착하니까 아들 부부는 물놀이 준비하더라고요. 어머니, 애들 모래놀이 시켜주세요. 저희는 좀 수영할게요. 그리고는 둘이서 바다로 들어가더라고요. 손잡고 웃으면서 신혼부부처럼. 나는 뜨거운 모래 위에서 아이들 셋이랑 모래성 쌓았어요. 파라솔 아래 있긴 했지만 그래도 더웠어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나는 긴팔 입고 모자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손자는 모래 던지고 손녀는 물 가져다 달라고 하고 막내는 모래 먹으려고 하고 애들아, 할머니 좀 쉬자. 응? 싫어! 할머니 모래성터 만들어줘! 옆에 영감은 파라솔 아래 의자에 앉아서 낚시 영상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좀 도와줘요. 나는 애들이랑 노는 법을 모르잖소. 당신이 더 잘하잖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 부부가 돌아왔어요.
상쾌한 얼굴로 어머니, 바닷물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도 들어가실래요? 아니, 괜찮아. 그럼 어머니,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여기 배경 예쁘잖아요. 그렇게 나는 30분 동안 아들 부부의 사진작가가 됐어요. 손잡고 찍고, 뽀뽀하는 거 찍고, 점프하는 거 찍고, 어머니, 한 장만 더요. 한 장만 더. 15번째, 한 장만 더였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집에서 해 먹을까요? 밖에서 먹으면 아이들이 소란스러워서 눈치 보이잖아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니까요. 손맛이 최고라는 게 칭찬인가요? 노동 지시인가요? 펜션 도착해서 또 마트에 갔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애들 좋아하는 거 위주로 사세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샐러드 재료도요. 아, 아이들 내일 아침 먹을 빵이랑 우유도 사야 하고 간식도 떨어졌네요. 카트가 가득 찼어요. 계산대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카드 있으시죠? 저는 지갑을 펜션에 두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 시작했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 밥. 주방에서 땀 흘리며 요리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TV 보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엄마 배고파. 할머니가 곧 만들어 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1시간 반 동안 요리했어요. 식탁 차리고 나니까 손목이 아파서 젓가락을 쥐기도 힘들더라고요. 와, 어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내일 아침에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안 피곤하세요? 나는 피곤하지 않은가 봐요. 저녁 먹고 아이들이 흥분했어요. 낯선 환경이라 그런지 잠을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애들 좀 재워주세요. 저희는 내일 일정 좀 계획하려고요. 아들 부부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 셋이랑 전쟁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책 읽어줘. 할머니, 물 마시고 싶어. 할머니, 무서워. 책을 10권 읽어줬어요. 물을 5번 떠다 줬어요. 화장실을 3번 갔다 왔어요.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손자는 내 팔을 베고 손녀는 내 배 위에 다리를 올리고 막내는 내 목을 감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고 허리도 아픈데 움직이면 애들이 깰까봐. 옆방에서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영감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속삭였어요. 애들 잤어? 그럼 당신도 이리 와서 자시오. 당신 혼자 자요. 나는 애들 깰까봐 못 움직여요. 그럼 나는 편하게 자겠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잤어요. 아니, 잤다기보다는 버텼어요. 손자가 발로 내 얼굴을 차고, 손녀가 코를 골고, 막내가 2시간마다 깨서 울고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아니, 뜨게 됐어요. 손자가 내 머리를 두드리면서 할머니, 배고파. 온몸이 아팠어요. 목, 어깨, 허리, 다리. 성한 곳이 없었어요. 부엌에 가서 어제 설거지부터 했어요.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설거지하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좀 더 잘 거예요. 애들 아침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 셋을 식탁에 앉혔어요. 우유 데우고, 빵 굽고, 과일 깎고, 할머니, 나는 딸기잼 빵. 할머니, 나는 초코잼. 할머니, 나는 빵 싫어. 아침을 먹이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손자는 우유를 쏟고, 손녀는 잼을 옷에 묻히고, 막내는 바나나를 던지고, 9시쯤 되어서야 아들 부부가 일어났어요. 상쾌한 얼굴로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저희는 너무 잘 잤어요. 그래요. 당신들은 잘 잤겠죠. 오늘은 섭지코지 갔다가 성산일출봉 가고, 점심은 해녀의 집에서 먹고, 오후에는 카멜리아일 가려고요. 어머니도 기대되시죠? 기대요. 섭지코지에 도착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어머니, 유모차 끌어주세요. 저희는 사진 찍을게요. 아들 부부는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나는 더운 햇빛 아래서 아이들 셋이랑 유모차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할머니, 나 목말라. 할머니, 저기 보고 싶어. 할머니, 안아줘. 풍경을 제대로 본 게 몇 번이나 될까요? 고개를 들 시간도 없었어요. 아이들 챙기고, 유모차 밀고, 짐 들고. 성산 일출봉에서는 더 심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상까지 올라갈 건데, 어머니는 아이들이랑 아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손잡고 올라가고 나는 계단 밑에서 1시간 동안 아이들을 보았어요. 그늘도 없는 곳에서 점심때는 해녀의 집에 갔어요. 성게, 전복, 해산물이 가득한데 애들이 비린 거 못 먹어요. 어머니, 애들 먹을 만한 거 좀 골라서 먹여주세요. 저희는 코스 요리 시켰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밥이랑 계란찜 먹이면서 어른들 먹는 신선한 회를 바라만 봤어요. 어머니, 회 안 드세요? 아니, 괜찮아. 애들 먹이느라. 그럼 제가 먹을게요. 어머니 목까지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내 접시의 회를 가져갔어요. 오후에 간 카멜리아 일은 예쁜 정원이었어요. 꽃이 가득하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었죠. 어머니, 여기서 저희 가족 사진 찍어주세요. 30분 동안 사진을 찍어줬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포즈를 바꿔가며 어머니, 여기서는 아이들이 앞에 있게. 어머니, 이번엔 저희 둘만. 어머니 전체 샷으로. 내 무릎은 계속 아파왔지만 좋은 사진을 찍어주려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했어요. 어머니도 한 장 찍으실래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묻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그럼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애들 좀 봐주세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20분 동안.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장실 간 게 아니라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더라고요. 아들이랑. 정원을 다 보고 나올 때쯤 손자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할머니, 아파.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를 좀 잘 봐주시지. 내가 안 본 건가요? 저녁은 밖에서 먹기로 했어요. 흑돼지 고깃집이었어요. 오늘은 밖에서 먹으니까 어머니도 편하시죠? 편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고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고기 좀 구워주세요. 저는 잘 못 구워서요. 어머니, 쌈 좀 싸주세요. 어머니, 애들 고기 좀 시켜주세요. 나는 한 점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계속 고기 굽고 아이들 먹이고 쌈 싸주고 내 앞에 고기는 다 타버렸어요. 어머니,
고기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거짓말이었어요. 배는 고팠어요. 그런데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식사 끝나고 계산할 때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카드 좀 빌려주세요. 제 카드가 한도 초과됐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준다는 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셋째 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방문을 열고 물었어요. 좀 피곤해서. 그래도 어머니 오늘 우도 가기로 했잖아요. 애들이 너무 기대하는데요. 나는 진통제를 2알 먹고 일어났어요. 우도 가는 배에서 나는 멀미를 했어요. 원래 배 멀미가 심한데 피곤이 겹쳐서 더 심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비닐봉지 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왜 맨날 문제야 하는 표정이었어요. 배에서 내려서도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어머니, 자전거 빌려서 우도 한 바퀴 돌까요?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는 카페에서 쉬세요. 애들은 저희가 데리고 갈게요.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는 건가 싶었어요. 아, 그런데 어머니, 막내는 어머니가 봐주세요. 자전거에 태우기엔 너무 어려서요. 결국 나는 카페에서 막내를 보며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내 재우고 깨우고 기저귀 갈고 창밖으로 아들네 가족이 자전거 타고 웃으며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나만 빼고 우도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였어요. 나는 정말 한계였어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자가 또 떼를 썼어요.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줘. 배에서는 파는 게 없어. 싫어. 아이스크림.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애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잖아요. 그 순간 정말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 네, 어머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피곤해. 나도 쉬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는 보모가 아니야. 가정부도 아니고 식모도 아니야. 나도 이 여행을 즐기고 싶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알기나 해? 짐 싸고 애들 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사진 찍어주고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쉬어본 적이 없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울컥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억지로 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지. 며느리의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저녁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펜션으로 돌아와서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 저녁은요? 나는 안 먹어. 너희들끼리 먹어. 어머니 애들은요? 너희 애들이잖아. 너희가 돌봐.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처음으로 문을 닫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감이 들어왔어요. 여보, 괜찮소? 괜찮을 리가 있어요? 미안하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당신도 편하게 쉬고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한테는 당신이 더 잘하잔소라고만 했잖아요. 영감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짜증내는 소리도 들렸어요. 야, 가만히 있어. 엄마 힘들어. 며느리도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아이 셋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그걸 나보고 매일 하라고 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1시간도 못 견디는 거예요. 문틈으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도와줄게. 당신은 맨날 도와준다고만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고.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슬펐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펐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내 집만. 아들이 나왔어요. 어머니, 뭐,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어머니도 쉬고 싶으셨죠. 여행 즐기고 싶으셨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나도 받아보고 싶었어. 제대로. 사진도 찍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어. 그냥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여행하고 싶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도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기댔는지. 어젯밤에 애들 돌봐봤어?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1시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사흘 내내 아니, 평소에도 계속. 며느리도 울먹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들이 운전하고 며느리가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봤어요. 처음으로 어머니 앞자리에 앉으세요. 경치 보시면서 가세요. 나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제주도가 정말 예뻤어요. 바다도 하늘도 산도. 어머니, 저기 보세요. 유채꽃밭이에요. 아들이 차를 세웠어요. 잠깐 내려서 보실래요? 사진도 찍고요. 애들은? 제가 볼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서 유채꽃밭을 걸었어요. 혼자. 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어요. 아들이 와서 내 사진을 찍어줬어요. 어머니, 웃으세요. 웃었어요. 진짜로. 어머니 예쁘게 나왔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 나는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짐을 내리는데 아들과 영감이 움직였어요. 어머니는 그냥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며느리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혼자 했어요.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사올게요.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왔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의자를 권했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손자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 뭐가 할머니 힘들게 했어? 나 이제 착하게 할게. 5살 손자가 알았던 거예요. 눈물이 또 났어요. 우리 손자 원래 착하잖아. 손자를 안아줬어요. 이번엔 내가 안아주고 싶어서 안아준 거예요. 비행기 탑승할 때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랑 앞자리에 앉으실래요? 애들은 저랑 남편이 볼게요. 정말?
네, 어머니. 푹 쉬세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영감이 옆에 앉았어요. 뒷자리에서는 아들 부부가 아이들 셋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안 돼. 발로 차면 안 돼. 조용히 해야지. 힘들어 보였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나는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감이 내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쉬시오. 저 애들이 배워야 하오. 근데 애 키우는 건 원래 힘든 거요. 그걸 알아야 하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예뻤어요. 승무원이 와서 물었어요. 음료 뭐 드릴까요? 오렌지 주스 주세요. 오렌지 주스를 받아서 천천히 마셨어요. 달았어요. 맛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어요. 좋아하는 트로트를.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잤어요. 제대로. 명절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분들. 가족여행이 여행이 아니라 노동인 분들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 대, 구, 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